양평군에 위치한 노숙인 재활 쉼터를 찾은 두 사람. 서울에서 온 신규 입소자들입니다. 장 선생님께서는 그들은 이곳에서 차디찬 공원 벤치 대신 따뜻한 잠자리를 얻게 됐는데요. 숙소에 이어 들린 곳은 재활 작업장. 떳떳한 사회 복귀를 위해 땀 흘리는 선배들을 본 소감은 어떨까요? 작업장 보시니까 어떠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작업장 보시니까 이들보다 앞서 쉼터에서 재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 이젠 자신 있게 새로운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농사일도 배우고 돈도 생기고 앞으로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 나이에 열심히 하면 뭔가 안 되는 일은 없고 다시 잘하면 일어설 수 있다는 거. 노숙의 아픔을 딛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140명의 쉼터 가족들. 그들의 3일을 담아봤습니다. 노숙인 재활 양평 쉼터를 촬영하기로 한 첫날부터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잦아든 오후 1시, 우리는 조심스럽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세상의 시선을 피해 살아왔던 그들에겐 카메라가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폐교를 개조해 만든 쉼터엔 현재 140명이 생활하는데요. 카메라를 피해 아예 숙소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때 어디론가 이동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 슬며시 말을 붙여봅니다. 저희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이제 작업장에 저희 하고 있는 작업이 있거든요. 네. 다행히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신 이분은 재활 작업장의 이문복 반장님입니다. 연신 종이를 접고 테이프를 붙이느라 바쁘십니다.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예, 여기 쇼핑백 제작하는 공정인데요. 이게 쇼핑백입니까? 네, 여기 이제 준비 작업 원단을 갖다가 이렇게 펴놓고 이걸 붙여서 네, 그걸 그렇게 놓고 서울 인근에서 하던 개인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여기저기를 전전했던 반장님은 1년 전에 쉼터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방에서 4명이 한 조가 돼 하루 1000개의 종이 가방을 만듭니다.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버세요, 그러면? 그 본다라는 게 수입이라는 그 논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 2, 30만 원 용돈인데 그걸 반을 쪼개서 또 저축해 가면서 예, 그 나머지는 이제 자발의 기투를 마련하는 거죠. 장맛비가 멈추자 농사로 자활을 준비하는 천지인 농활 단원들이 서둘러 일터로 나갑니다. 퇴비로 거름을 내가지고 농약 일체 주지 않고 생산하는 우리 농활단이 직접 지은 고추밭입니다. 가져가세요. 오늘은 직접 심고 가꾼 고추를 처음 수확하는 날. 이렇게 잡아당겨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무상 임대해준 700평의 밭과 동료들이 모은 돈 150만 원으로 처음 시작한 게 이 고추 농사입니다. 어르신, 예, 힘들지 않으세요? 안 돼요. 시골에서 이거 해봤거든요. 농사 지어 보셨어요? 예. 이거 이런 거 한 20일만 있어도 먹잖아요, 충분히. 많이 열려서. 고추밭 옆에 시험 재배한 수박도 열렸는데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고추에 이어 내년부턴 수박 농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힘들지는 않으세요? 아니 힘들지는 않고요. 재미가 솔솔 붙네요. 어떤 재미? 예? 어떤 재미가 있어요? 내 손으로 이렇게 지은, 예? 내 손으로 지은 이게 농작물이 이렇게 커가는구나. 그러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씩 땀의 가치를 배우는 그들. 재활이 그리 먼 꿈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 시각 비가 멎은 쉼터는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온 지 3개월 됐다는 조영호 씨. 가방을 단단히 챙기는 폼이 어디 멀리 나갈 모양입니다.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이 개울가에요. 다슬기를 잡으러 가려고요. 한때 잘 나가던 횟집 요리사였던 그는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됐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가 다슬기를 잡는 건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인데요. 양평 올갱이 해장국이라 들어보셨어요? 예? 양평 올갱이 해장국. 예. 그 올갱이는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사투리인데 이게 그 올갱이에요. 다슬기, 표준어로 다슬기. 아내와 이혼한 후 아이들을 어머니께 맡긴 조영호 씨. 아이들 학용품 값이라도 붙여주려고 매일같이 다슬기를 잡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물에서는 괜찮아요. 꽤 깊나 봐요. 아니요. 불편하니까 거의 앉아서 다니죠. 얼른 재활하고 얼른 몸이 좀 더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괜찮아지면 밖에 나가서 뭐라도 이제 안 할 말로 밖에 나가서 고무를 리아카 끌고 고무를 주더라도 밖에서 생활을 해야지 몸이 이렇게 돼서 이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건 어딘가 모르게 좀 불만족스럽죠. 저한테. 그날 오후 우리는 쉼터 뒷산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를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는 뭐 원두막 같은데. 예, 제가 저녁에 자기도 하고 공부도 하려고 제가 따로 만든 거예요. 똑같은 건 못. 전직이 목수였다는 정대식 할아버지. 방해받지 않고 공부에 매진하기 위해 직접 만든 독서실입니다. 일본에서 8년간 목수로 일했었다는 할아버지는 다시 일본에 가기 위해 준비 이 중입니다. 사전은 공부에 도움이 된다. 근데 선생님, 예, 근데 일본을 왜 또 다시 가시려고 하세요? 여기서는 노인 일이 없어요. 할 만한 일이 없어요. 예, 일본 가면 뭐 할 일이 많아요. 예,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요. 예. 그리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나무로 지은 집이 일반 주택을 예. 나무로 집을 많이 지어요. 일하고 싶지만 점점 목수 일감이 줄어들어 노숙인이 됐다는 할아버지. 이제 그는 이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운동장에선 아까부터 혼자 꽃을 심고 계신 한 할아버지가 눈에 띄었는데요. 어릴 적 사고로 척추를 다친 데다가 귀도 거의 안 들리십니다. 다 심으셨어요 이제? 네, 다 쓰니까 이제 불이라서 불이야 불. 또 풀도 뽑으시려고요? 네. 예. 여기 지금 코에 땀이 많이 나셨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따는 게 좋지요. 뭐. 평생 불구라고 다른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던 그가 올바른 직장인들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힘이 됐던 건 봉숭아 꽃을 좋아했던 누님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애들이 그 곱슬곱슬을 해서 그때 어릴 때 누립이 그 못하게 그렇게 많이 했죠. 봉선아야 내 모양이 저장하다. 누님을 생각하며 봉선화를 심었다는 할아버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꽃을 보면서 자신처럼 따뜻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날 저녁. 일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의 특별 메뉴는 농활단이 갓 수확한 유기농 고추입니다. 드셔보니까 어때요? 아,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맵지 않으세요? 좀 매운데요. 매워도 맛있습니다. 분주한 하루가 끝이 나고 쉼터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 생활했다는 212호의 김종호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아프게 되신 거예요? 사고 나면서? 팔이 이게 완전히
사람 팔이 아니죠. 팔이. 좀 말라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육군 감각이 장교로 없으세요?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예편을 했는데요. 체력이 안 되고. 한때 시인이 꿈이었던 그는 사고로 마비된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겨우 시를 씁니다. 그렇게 한순간의 사고는 그의 건강과 꿈 그리고 가족까지 모두 뺏어갔습니다. 어느 날 하루 딱 없어지더라고요. 돈도 갖고요. 돈 갖고. 아, 그럼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 거네요. 아픈 몸으로 쉼터를 찾았던 김정호 씨. 여기서 몸과 마음의 상처는 어느 정도 치유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버린 가족을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가족도 있고 내가 있는 거지. 내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다 떠나가더라고. 늦은 밤인데도 불이 켜진 재활 작업장. 낮에 만났던 임 반장님이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잃어버린 가족이나 돌아가신 부모님도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판인데 그 한참 재롱 부릴 나이에 애들 다 떼어놓고 나왔으니 보고 싶은 건 말로 표현이 안 되죠. 한때 번듯한 토목회사를 운영하다 동업자의 실수로 모든 걸 잃었던 그는 결국 가족들 몰래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살 시도까지 했었지만 이젠 작업장에 침대를 갖다 놓고 생활할 정도로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는 밤이면 가족 생각에 뒤척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기타를 친다는 반장님. 혼자 힘으로 당당히 설 수 있을 때까진 가족을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움을 담은 기타 소리와 함께 쉼터의 첫날 밤이 깊어갑니다. 아직 어스름한 새벽, 노숙인 재활 양평 쉼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바쁜지 새벽부터 서두르는 이분. 많이 일찍 일어나셨어요? 어떻게? 오늘 좀 늦은 거예요. 본인들 직접 빠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탁실에서 쉼터 가족들의 빨래를 해주며 돈을 모으는 최영철 씨. 세탁을 지금이야 누구보다도 성실해 보이지만 한때 그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마셨다고 하면은 여유가 좀 있을 때 보통 기본 20일이에요. 20일인데 아주 쓸만한 그 모텔을 하나 딱 잡습니다. 거기 잡아놓고 그 거기 계신 분이 볼까봐 조금씩 모아놔요. 외출 한번 할 때마다. 그럼 방에 한 짝 정도는 돼요. 소주가? 예, 소주요. 소주가 한 짝 정도 되죠. 그거 마시는 거예요. 또 떨어지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먹어요. 가족도 직장도 버려둔 채 노숙을 하며 술만 마셔댔던 그는 결국 간경화로 길거리에서 쓰러졌는데요. 3일 만에 깨어난 후 자활을 결심하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손을 다 잡고 계시네요. 예. 괜찮으십니까? 아이, 그럼요. 이게 내 마음의 때예요. 네. 내 마음의 때입니다, 이게. 타성에 젖은 것들, 알코올 중독으로 추악한 것들, 한 것들이 섞여 있어요. 빨래와 화장실 청소를 하며 버는 돈은 한 달에 60만 원. 하지만 그에겐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희망입니다. 아까 자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의 생각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아들 아이를 위해서라도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 시각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갈 채비를 합니다. 어제 뒷산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던 정대식 할아버지도 아침 식사를 거른 채 외출 준비를 하시는데요. 새벽부터 어디 가세요? 예, 제 인력소에 나가려고 합니다. 아, 일 나갈 거예요. 인근의 인력사무소와 연계를 해 매일 쉼터에서 10명 정도가 일을 나갑니다. 사실 처음엔 노숙인이란 이유로 일감 주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직접 일하는 걸 보고서야 인식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새벽같이 오느라 아침을 거른 사람들은 이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힘든 노동을 하기 위해선 속도 든든해야 하는 법. 급하게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드디어 한 사람씩 일거리가 맡겨집니다. 쉼터에서 같이 온 추재호 씨도 일감을 찾은 모양이네요. 보통 여기 오시면 어떤 일을 하세요? 또 노가다죠 뭐. 노가다인데 건축일 같은 거. 건축일 저는 잡부니까 기공들 하는 일 뭐 도와주고. 추재호 씨를 비롯해 쉼터 가족들은 죄다 일거리를 맡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대식 할아버지의 이름은 좀처럼 불리질 않습니다. 그는 과연 오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전 10시. 쉼터를 처음 세운 정창덕 교수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8년 전 사재를 털어 쉼터를 만들었던 그는 지금은 아내에게 원장 자리를 맡기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이제 비용 문제. 이분들은 이제 그 무료 숙소였기 때문에 그 잡수시고 생활하는데 비용이 제일 큰 어려움인데 그때 이제 제 아내가 많이 도와줬고 뭐 그때 당시 뭐 제 아내는 이제 뭐 저번 때 뭐 이혼하자고 할 정도로 그때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아내는 결국 자신이 나섰고 쉼터 식구들이 늘어나자 노숙인이 많은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해 쉼터를 법인으로 키웠습니다. 설치해가지고 이분들이 오직했으면 노숙자가 됐을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진짜 나쁜 사람이라면 그 사기치고 그래 나쁜 사람이라면 감방에 가 있지. 여기 이런 데 안 있어요. 노숙자 절대 안 돼요. 저희는 우리 식구들을 식구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가끔 행복해요. 우리 식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행복할 때가 많아. 그 시각 예상보다 빨리 정대식 할아버지가 돌아오셨네요. 정 선생님, 아까 아침에 그 저 일 나가지 않으셨어요? 지금 나갔다가 없어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 일을 나가셨었는데 예, 일이 없었습니까? 예. 아, 왜 일이 없으신가요? 일거리가 없고 사람은 많고. 할 사람은 많고. 예, 아, 그 왜 안 되신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안 되고. 첫째, 잡부 일이니까 젊은 사람이 먼저 필요하지요. 어제 고추 수확을 했던 농활 단원들이 오늘은 또 어디로 출동을 하는 걸까요? 이곳은 그들이 일손도 도우면서 농사 기술을 배우는 자활연수 농장입니다. 우리 아저씨들 참 잘하셔요. 우리 아저씨들 참 잘하셔. 참 잘하신 분들, 일 잘하신 분들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아주머니, 살짝 웃기는데 끼 안 부려요? 끼 안 부려, 절대 안 부려. 잘해놓는데. 절대 안 부려, 절대.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보면 간이 딴 자국이 나오죠, 이렇게. 오늘 배울 것은 토마토가 잘 자라도록 쓸모없는 새순을 따주는 일입니다. 잘라줘야 돼, 이렇게. 노숙인이란 딱지 때문에 취업이 힘든 현실. 그래서 일한 만큼 거두는 농사를 지으려는 건데요.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 있어 농장에서도 환영입니다. 여기 농촌에는 인력이 딸려가지고 난리인데 저도 여태까지 여기를 알기 전에는 외국인 그 근로자들을 썼어요. 예.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먹여가고 재워가면서 그 근로자들을 썼는데 이분들을 알고서부터는 이제 그분들 이제 한국 사람 써이죠. 하고 싶어 하는데
일로 오세요 좀 잠깐. 석 달 남짓 농활 단원들을 지켜봤던 사장님.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가능성을 읽었다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 있었으니 바로 농사꾼에게 가장 중요한 땅입니다. 그 유기농업을 한다면은 내가 저기서부터 여기 나무 있는데 여기 큰 나무 있죠, 저 낙엽성 나무. 거기서부터 저 산 밑에 그 큰 나무 있죠. 거기까지가 한 3,000평 가까이 돼요. 그 3,000평 가까이에다가 하우스를 지어서 지원을 받게 내가 해드린다고. 우리가 인력을 대고 농민들은 자재를 대고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상생해서 그 소득을 할 수가 있고 법인이 이게 효과가 있으면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식구분들이 여러 개의 법인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의 마을 농민들과 함께 영농법인을 만들어 지속적인 재활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는군요. 그날 오후 쉼터에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분들이세요? 여기 두 분 선생님이신데요. 예. 가방 새로 들고 오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보이는 게 가진 거라곤 달랑 가방 하나가 전부. 이들은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까요? 조심스레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 115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가족들인데요. 정말 분이신데 들어오세요. 쉼터 생활 제1원칙은 노숙 생활 동안 소홀히 했던 청결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내용을 보시면 뭐 화요일 날 뭐 친구 정리했냐, 세수했냐, 발 닦았냐, 옷 빨았냐. 주로 어디 많이 다니셨어요? 지금 나오셔가지고. 지금 많이 다녔습니다. 그 노숙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어요? 돈 없으면 노숙해는 거지. 주로 어디서 하셨어요? 뭐 전철이나 뭐 대학생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고 있고. 그 생활 해보시니까 어때요? 뭐 나쁘지. 스스로 인정할 만큼 부끄러웠던 과거. 이제 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활의 첫걸음을 내디딘 두 사람인데요. 앞으로 이들이 쉼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조용하던 쉼터의 벼랑간 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더니 곧 차를 타고 사라졌는데요. 자신들의 아버지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버님을 이제 모셔가려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상담을 해본 결과 모셔가는 상태는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아무래도 저희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생활을 하시게끔 도와달라고. 대부분의 가족들이 와서 확인만 할 뿐 노숙하러 나간 부모님을 다시 모시기를 꺼리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그날 저녁 새벽부터 막노동을 나갔던 추재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직행한 곳은 쉼터 사무실. 입금 얼마나 하시는 일당이신가요? 8만 원 일당 받았어요. 8만 원 받으셨어요? 제가 한번 세어봐도 될까요? 예. 한번 세어볼게요. 이게 좀 일당 받으신 거예요, 선생님? 예.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요. 8만 원씩이나 받으셨어요? 또 8만 원이요, 다. 그 7만 5천 원짜리도 있고 뭐 그런데 기술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그냥 잡고요. 그냥 이제 그 노가다 용으로 데모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저금하는 추재호 씨. 이제 사회에서 진 빚도 다 갚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맡기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죠? 네, 많이. 이제 1차적인 이유로는 신용 상태가 좀 불량해진 분들이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은행 거래나 이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법인 통장을 이용해서 맡기시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유혹에 많이 빠지세요. 이거는 많이 하고. 그래서 쉼터 가족 대부분이 사무실의 돈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요. 금액을 강요하진 않아요. 3만 원, 만 원 이렇게 쭉. 일용직 노동을 해서 580만 원이나 모은 분도 있을 정도니 이들의 노력이 참 대단합니다.
늦은 밤. 일을 찾지 못한 만큼 더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하는 정대식 할아버지. 일본에 가겠다는 의지가 정말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일 벌고 일본 가야 돼. 여기서 있으면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이 돈 없고 그러면 낙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7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살고 싶다는 할아버지가 우리는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옆에서 휴식을 취하던 추재호 씨가 방으로 돌아갑니다. 부산이 고향인 그는 IMF로 실직을 하고 서울에 올라왔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노숙인이 됐다고 합니다. 서울역에서 한 이틀 정도 잔 적은 있어요. 대합실에서요? 아니요, 지하실. 예, 근데 못 자겠더라고요. 잠 잘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전부 다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녹슬하는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맨날 술 먹고 싸우고 술 깨고 분위기가 뭐 얼마나 험악한지 잘 수 없어요. 아직 세요 아니라니까. 서울역에서조차 발을 붙일 수 없었던 그는 마지막으로 쉼터를 찾았는데요. 같은 상처를 가진 동료를 만나면서 새 삶을 찾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 일을 해서 뭐 정당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그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게 느끼고 살아야 그게 사는 것이지. 그걸 느끼고 싶어요. 쉼터는 말 그대로 잠시 쉬어가는 곳이지 결코 집은 아니라는 추재호 씨. 앞으로 방 하나 얻을 돈만 마련되면 여길 떠나겠다는 계획을 마음에 새깁니다. 다음 날 지루한 장마 속에 모처럼 햇빛이 비추는 주말 아침입니다. 어제 새로 입소했던 두 분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예. 네. 첫날 밤 주무시고 일어나신 거네요? 예. 네. 공기도 좋고 어떠세요? 일단 공기가 맑아서 좋네요. 네. 선생님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네. 어떻게 뭐 잠자리 바뀌어가지고 괜찮으셨어요? 조금 시작 같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이니만큼 빨리 익숙해지기 위해 산책로부터 쉼터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좀 아침 첫날 보셨는데 뭐 새로운 각오가 좀 있으세요? 몸 요양하면서 또 일이 나오면 일도 좀 하고 돈 좀 조금 모으면서 생활해야죠. 아침 식사가 끝난 시간. 빈 상자까지 챙겨들고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수풀이 우거진 깊은 산속입니다. 여기 많아 여기. 다급히 부르는 소리를 따라 뛰어가 보니 그들을 반기는 건 잘 익은 뽕나무 열매인 오디입니다. 이 오디를 따다 시장에 파는 이기철 씨. 오늘은 동료들이 도와줘 더 많이 딴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어떻게 팔 수가 있나요? 예.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예. 시장에 갈 준비를 하러 쉼터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지금 이거 힘들게 우리가 따갖고 왔는데 지금 맛 보는 거예요. 맛보면 안 되지. 돈 주고 사야니까. 그때 마침 새벽부터 냇가에 갔던 조용호 씨도 다슬기를 잡아서 돌아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마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열심입니다. 비록 저 이 몸으로 다슬기를 잡지만 5,000원이고 10,000원이고 장에 가서 딱 돈을 팔아갖고 돈을 손에 움켜졌을 때는 이 몸 가지고도 돈을 벌 수 나도 있구나. 몸은 불편하지만 의지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조용호 씨와 이기철 씨. 오늘 과연 장사가 잘 될까요?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판을 벌리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무공해 자연산 오디가 말 그대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데요. 다 그냥 틀어넣어. 어찌나 인기가 좋은지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5,000원 더 드려야 돼요? 거기 25,000원 받으면 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귀한 거니까. 이거 뭐에 넣으실 건데요? 이거요? 설탕에 재서 차크려 먹어야죠. 다슬기의 인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좋은 물건은 어딜 가든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20분 만에 모두 다 팔렸습니다. 어떻게 펼치자마자 다 동이 났어요? 오늘 운이 좋아서 그래요. 운이 좋아서. 촬영도 한다니까 이런 그런 뭐 촬영빨도 받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금세 팔렸어요. 이렇게 기분 좋은 날 그냥 갈 수는 없죠. 단골 빈대떡집을 찾았는데요. 오디 따느라고 수고했어. 빈대떡엔 막걸리 한 잔이 제격이지만 술을 금지하는 쉼터 규칙상 물로 대신합니다. 비록 물로 하는 건배지만 지금 이 순간의 물맛은 잊지 못할 겁니다. 쉼터의 한산한 주말 오후. 고생하십니다. 손재현 복지사가 저녁 준비 중인 주방 공공근로자 정만영 씨를 찾았습니다. 악성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 정만영 씨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전에는 아주 많이 다니셨는데 식당 일 하시고 난 후부터는 뭐 거의 못 가신다고 보시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아마도 한 번만 다니시고. 정만영 씨를 더 챙기는 건 그가 2년 전 쉼터를 나갔다가 재입소했기 때문인데요. 일을 어디 인력을 나가면 사람들이 이런 데 있었다는 것을 알잖아요. 알고는 그냥 세형을 보고 봐요. 안 좋게 봐요. 노숙이라는 것을 너무 안 좋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해도 일반 사람들보다 일을 막 더 시킨다든가 좀 힘들게 시킨다든가. 주변 사람들의 편견으로 또 한 번 상처를 받아야 했던 정만영 씨. 하지만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포장마차를 차리겠다는 꿈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날 저녁 쉼터에도 토요일 특유의 흥겨움이 묻어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쪽에선 오늘 땀 흘려 캐온 감자를 굽는데요. 수학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닥불처럼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지는 오늘 밤. 상처를 감싸주는 동료가 있기에 그들은 모처럼 환하게 웃어봅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혼자였던 사람들. 이제 쉼터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록 작은 감자 한 알이지만 더없이 행복해집니다. 예. 아까 직접 캐신 거잖아요. 예. 직접 심은 거고. 예.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아유, 수학에서 이렇게 까먹는 재미가 또 소설하네요. 예. 사 먹는 거하고 좀 다르죠. 아, 그렇죠. 사 먹는 거하고 맛을 떠나서 일단은 기분 자체가 틀리잖아요. 쉼터 가족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조리사 아줌마들에게도 이미 이들은 한 가족입니다. 여기 분들하고 생활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여기 와서 한 3년 됐는데요. 진짜 처음에는 우리 아들도 반대했어요. 여기 와서 일하는 거를 반대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우리 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많이 반대했는데 괜찮다고 와서 해보니까 진짜 너무 가족분들이 그냥 착하시고 이렇게 바깥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이 그렇지 않으세요. 토요일 밤의 작은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모두 방으로 돌아간 시간, 신규 입소자인 서민철 씨의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한밤중에 난데없이 신발을 챙기고 있는 이분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뭘 이렇게 준비하세요? 네? 뭘 준비하세요? 내 작업할 올라가려고 작업하러.
쉼터 생활 이틀 만에 그도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나 봅니다. 그 시각 아직도 불이 환하게 켜진 사무실. 140명의 쉼터 가족을 6명의 직원이 돌보느라 따로 출퇴근 시간이 없는데요. 여기는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고 다른 대부분의 직원들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이 일에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을 때가 많이 있었고요. 힘은 힘대로 들고 그렇다고 보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젊은 그들이 쉼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지금 나이에 감히 느껴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배울 수가 있고 지금 일을 하지만 관리자라고 해서 여기서 식구들하고 일을 한다고 하면서 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가족분들에게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20대 느껴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20대가 끝날 때까지는 제 모든 걸 여기서 보내기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겨우 일을 마친 문병훈 복지사가 사무실 한편에 마련한 상담실 겸 숙지실로 들어갑니다. 주무시고 예. 여기서 숙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 옷들도 다 입고. 나와 이불백에 나와. 쉴 거야.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다는 자부심 하나로 힘든 시간을 잊는다는 이들. 오늘도 고단하지만 값진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촬영 마지막 날 아침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립니다. 처마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는 신규 입소자들 입에선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나도 미친놈 일 피우는데 혹시나 하고 그런 서 있어. 일 나가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일요일에서 쉬는 모양인데요. 실망이 크신가 봐요. 실망이 크신가 봐요. 아니요, 실망은 없고 퇴근을 나가면 되죠. 비도 오고 오는 비도 오고. 매일 아침 일본어 공부를 하던 정대식 할아버지. 오늘은 식당 청소 당번이라 공부 대신 열심히 바닥을 닦습니다. 봉숭아 꽃을 심느라 늘 흙투성이던 함세남 할아버지도 보이는데요. 오늘은 말끔한 모습으로 어디론가 가십니다. 다른 쉼터 가족들도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곳은 이 안에 마련된 작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달의 생일을 맞은 사람들을 축하하는 생일 예배가 있는 날.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렸던 이들. 그런 자신도 축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며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예배가 끝나고 쉼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쉴 새 없이 종이 가방을 만드는 임 반장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여기서 어느 정도 마음에 또 몸에 요양이 되고 나면은 내년 봄쯤에는 독립을 해서 할 만한 일을 찾아서 여기서 그만큼 여기서 베풀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은혜랄까 뭐 이런 데 보답하는 의미에서 다시 독립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뿐이네. 농사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농활 단원들이 일요일이라 모처럼 고기잡이에 나섰는데요. 농활단의 막내 박성구 씨의 소원은 흩어진 동생들과 함께 사는 것뿐입니다. 동생들아, 형이다.
좀 그러네. 아이고 마음이 걱정해. 동생들아, 내가 자활해가지고 너희들 만나러 갈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봐라. 바로 자활되면은 어느 정도 몸 건강해지면 만나러 갈게. 71살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정대식 할아버지. 노동일에서 그 돈을 벌면 또 얼마나 벌겠습니까? 여기서 조그마한 내 생각은 열쇠 술이죠. 그것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만한 돈이 벌어질란지 그래서 가서 일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새벽마다 막노동을 해 방 한 칸 얻을 돈을 모으고 있는 추재호 씨. 그는 자신의 과거가 실패가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삶이 실패도 하고 장사하면 망하기도 하고 집에 불도 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이지 결국이 아니니까 편안해요. 결국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한 과정이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 취재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봉숭아 꽃을 심던 함세남 할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다 마치고 갑니다. 건강하세요. 한 번 또 왔어요. 예, 한 번 더 오겠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140명 노숙인 재활 양평 쉼터 가족들의 희망 일기는 오늘도 계속될 겁니다.